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마음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과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과 몸에 대한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트라우마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일시적이고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자면 소소하고 꾸준히 반복적인 사건도 분명히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뇌신경이라든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겼다면 그 또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부모가 무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해도 이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우리의 뇌신경,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세포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하려면 상담만 가지고 되겠냐? 사실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운동, 신체적 감각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 편입니다. 자, 고대의 그리스 철학에서 이 아타락시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타락시아는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행복의 상태. 우리가 트라우마에 의해서 불안하고 화도 잘 내고 무엇인가에 어떤 집착하고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에 의한 상처고 그죠? 반응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죠? 이 아타락시아는 에피크로스 학파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행복의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이 쾌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쾌락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쾌락하면 어때요? 섹스, 마약, 그죠? 또 어마어마한 소비, 그죠? 명품 소비, 해외 리조트 가는 거, 이런 걸로 착각하시고, 야, 그리스에서 이런 쾌락주의, 좋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피크로스 학파에서의 어떤 그 쾌락은 이성적으로 충분히 잘 조절된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쾌락을 잘 조절해서 결국에는 도달하는 행복의 궁극적인 단계, 그것을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라우마와 아타락시아.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태, 트라우마에 우리가 놓였을 때는 불안하고 분노하고 무엇인가 중독되고 이런 감정 상태, 그죠? 그럼 신체적으로도 많이 파괴될 겁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 단계에서 우리가 아타락시아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답은 신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쾌락은 감각입니다. 자꾸 이 일부 종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쾌락, 이것을 안 좋게 봅니다. 아닙니다. 쾌락은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고통에 시달리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나쁜 사람입니다. 예, 자기는 충분히 재밌는 거 많이 즐기면서 우리한테만 고통을 감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쾌락 아까 얘기했죠? 쾌락은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근데 그 쾌락이 어떤 거죠? 네, 맞아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조절된, 네, 이런 쾌락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쾌락은 감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감각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체 감각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나씩 단계별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의 행복, 아타락시아, 그죠? 네,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는 결국 어디부터 시작이냐? 신체의 감각부터 시작이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신체적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뭐가 있죠?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죠. 배고픈 거 해결해야죠. 그죠? 갈증 해소해야죠. 또 힘들면 쉬어야죠. 또 배변 욕구가 있다면 잘 배변하셔야겠죠. 그죠?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 에피크로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이 충족된다면 여기서부터 정신적 평온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항상성, 평온함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감각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1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당연히 걷는 거 아니에요. 걷는 거 축복입니다. 당연히 먹는 거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거대하고 뭔가 쾌락적이고 막 정말 소비해야 되고 감각이 폭발 지경, 도파민이 막 흘러 넘칠 정도의 그런 어떤 자극,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항상성,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고 걷고 이러면 이게 행복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그럼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고, 그죠? 좀 피곤하다 그럼 앉아서 쉬기도 하고, 좀 잠깐 졸기도 하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고, 이러시면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련된 감각적 즐거움,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세련돼야 됩니다. 네, 자,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즐거움이 있어요. 음식, 음악, 향기, 또 우리가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 속, 기왕이면 도시 안에서도 공원도 있고 뭐 또 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거는 산이 많죠. 네, 이런 데서 신체적 감각의 어떤 경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세련된, 그죠?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한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행복도 줄 수 있죠. 네, 자,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즐기는 행위 너무 좋죠. 그죠? 단순히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지하철을 타고 좀 걷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감각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건 있습니다. 적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즐거움이 옳은 즐거움이 되고 그 감각이 정말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많이 빠르게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쾌락의 역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감각적 자극을 우리가 땡기게 되고 또 그것을 섭취하고 향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 지금 발표됐죠. 도파민이 빠르고 강하게 확 치고 올라가면 불행감은 따라서 같이 확 따라 들어옵니다. 왜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네, 인체는 항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빠르고 많은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련된 즐거움은 작은 거 있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그죠? 네, 커피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걸으시면서 바람의 향, 바람의 그 기운, 온도, 이런 거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 좋죠. 물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을 때는 좀 피하셔야 되겠지만 날 좋은 날 많잖아요. 그럴 때 해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체적 안정에서 오는 정신적 평온을 느끼셔야 돼요. 몸이 편안하면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진다는 원리. 이건 기본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감각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좋냐면 명상, 요가, 그 다음에 산책, 그 다음에 뭐 마라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이면서 고독하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신체적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걷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몸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어떻죠? 무릎 아프다. 그죠? 아니면 요가 하시면 어때요? 이거 이 동작 안 되네? 네, 감각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보는 거죠. 그 즐거움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됐던 나의 이 신체적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평온함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평온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거죠? 행복,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조절하면서 내면적 만족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자, 감각적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요?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던 것을 감사했고, 작은 것을 천천히 느끼면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또 내 몸을 움직이면서, 그죠? 또 잘 안 된 내 몸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마음의 평화, 안정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감각적 즐거움에 굳이 의존할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각자 자신의 어떤 철학과 생각, 가치관이 투영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누군가가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우르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거는 내 것이 아니야. 강남 좋죠. 그죠? 롯데 시그니엘 좋죠. 네. 뭐 벤틀리, 뭐 BMW, 뭐 다 좋습니다. 그죠? 벤츠 좋고 다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단계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쾌락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이 아프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단계의 시작입니다. 아셨죠? 이제 그것을 100분, 1000분 느끼셔야죠. 네. 신체가 불편하지 않고 과도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트라우마에 겪으셨던 분들은 결핍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자기애가 유아적 자기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섹스가 부족하고 재미가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욕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좌절도 많이 하게 되고 원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것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것도 못해요는 뭐예요? 대부분 나쁜 행동들입니다.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섹스 많이 하고 네, 소비 많이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요. 그러면 저항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고 슬프고 외롭게 자랐는데 이 정도 위로도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빠르고 그리고 강한 걸로 그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도파민의 역설 그리고 이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불행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을 아주 천천히 적게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샐러드 하나 씹을 때의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행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느끼셔야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나쁜 습관들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은 신체적 감각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적게 천천히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행복은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셨죠? 네. 아타락시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맞죠? 네. 과도한 욕망을 피하시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룬다면,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운동은 그래서 신체적 감각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내 몸을 깨어나게 합니다. 지금 내 컨디션, 내 상황에 맞는 운동을 찾으십시오. 걷는 것도 운동이고요. 그냥 달리는 것도 운동입니다. 맞죠? 요가도 운동이고요. 뭐든 하십시오. 테니스도 좋고 헬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네. 그러면 분명히 내 몸을 깨어나게 할 겁니다. 내 몸이 깨어나면 어때요? 정신적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정말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제 말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트라우마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아직도 뭐 트라우마를 만들고 있는 어떤 대상들은 여전히 제 옆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계속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행복,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저 자신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요. 그 신체적 감각은 어떻게 해요? 운동으로부터요. 알았죠? 우리 꼭 행복하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아셨죠?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